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디무브의 위건함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디무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디무브는 아틀라시안 플래티넘 파트너로서 아틀라시안의 툴체인을 활용한 애자일 방법론 구현이나 데브옵스 인프라 구축, 그리고 ITSM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이제 기술 지원 같은 것들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이제 아틀라시안 지라 컴플런스를 설치형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의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 같은 것들을 또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옥타의 한국 파트너로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의 마이그레이션 시의 계정 관리 방안이나 사스 솔루션에서의 그 통합 계정 관리 방안에 대한 컨설팅이나 옥타 기술 지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퍼블릭에 오픈된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환경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시큐어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아이디와 억세스 관리,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인증을 제공을 하는 아이디 공급자의 역할, 그리고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제품의 보안을 강화하는 이런 아이디 공급자와 연계해서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도 드리고 데모도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인증과 접근 제어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얘기부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환경이라고 부르는 환경은 사실 믿을 수 있는 네트워크망과 그렇지 않은 망을 구분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네트워크 구간에서 들어오는 어떤 트래픽들을 막는 형태로 우리가 보안 인프라를 구축해 나갔었죠. 하지만 클라우드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그리고 또 사스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면서 사실 전통적인 그 보안 인프라의 구성을 적용을 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AWS나 애저, GCP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기업의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도 하고, 오피스 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사스 형태의 업무 시스템이 또 일반화되기도 했죠. 그리고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지금은 이제 사스 형태의 구독형 서비스로 서비스 형태를 변경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서비스 그 소프트웨어들이 런칭이 됐을 때 사스 형태로만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스 형태의 서비스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 사용자의 니즈도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사용자들에게 예전과 같은 어떤 기업의 내부 인프라만을 활용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용자들은 이제 모바일 단말이나 태블릿 PC 같은 다양한 기기를 활용을 하기를 원하고, 또 원격 근무가 굉장히 갑자기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재택근무 같은 것들도 활성화됐고, 그래서 서비스의 접근 경로 또한 굉장히 다변화돼 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더 이상 예전과 같이 폐쇄적인 환경의 인프라를 고집을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제 기업의 중요 정보 자산을 지켜내야 하는 보안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새로운 고민거리들을 안겨주게 되었죠. 첫 번째가 이제 비밀번호 관리, 계정의 비밀번호 관리가 어려워짐으로써 초래되는 이제 보안 위협인데요. 더 많은 사스 서비스나 사스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할수록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계정의 수 또한 비례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겠죠. 예전에 우리가 그 폐쇄적인 환경에서의 계정 관리를 떠올려 보면 우리는 내부 사용자들한테 어떤 일관된 그 비밀번호 정책을 강제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다 제각각일 경우에 이거를 통합적으로 강제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죠. 2017년 그 버라이전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데이터 침해 사고의 약 81% 정도가 사용하는 계정의 관리 부실로 인해서 계정이 탈취되는 데서부터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의외로 그 비밀번호를 간단하게 유추할 수 있도록 좀 설정해가지고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만약에 숫자로만 이루어진 4자리의 암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 1초 정도면 이 암호를 풀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8자리 정도로 영문, 대소문자, 숫자를 포함한 조합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해커나 어태커들이 이 암호를 풀기 위해서 딕셔너리 어택 같은 것들을 할 텐데, 이 딕셔너리 어택에 쓰이는 사전 파일의 용량을 한 1.6TB 정도로 만들어서 써야 된다고 해요. 그 말은
우리가 한 8자리 정도의 대소문자, 영문 대소문자 숫자 조합으로만 유지를 하더라도 그 해커들로부터 우리의 암호가 탈취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제 암호의 복잡도를 제외를 하고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스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약 73% 정도가 사스 서비스들의 그 계정의 암호를 하나를 가지고 다 돌려서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16년에 드랍박스에서 약 1,600만 개 정도의 계정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 그 드랍박스에서 유출된 계정을 가지고 드랍박스와 연계 가능한 다른 사스 서비스들에도 로그인이 가능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사용하는 사스 서비스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이런 비밀번호의 재사용 비율 또한 동시에 또 늘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정 비밀번호 관리로 발생하는 보안 위협 이외에도 사실 사스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예전에는 이제 데이터 저장 공간을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인프라 내에 있어서 이것들에 우리가 데이터를 쌓았지만 지금은 이제 사스 인프라가 제공하는 저장 공간에 데이터를 쌓게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기업의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들이 또 문제로 남았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 드랍박스나 그 원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또 AWS S3 같은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지 서비스들이 존재를 하고 또 사스 서비스마다 지원 가능한 스토리지 서비스가 별도로 존재를 하기도 합니다. 메가피의 클라우드 도입과 보안 위협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약 36개 정도의 사스 서비스들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각각의 사스 서비스들이 만약에 그 스토리지 서비스를 별도로 구축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스토리지 공간이 약 36개 정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겠죠. 거기에 더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메가피 보고서에 또 이제 이런 내용도 있어요. 지금 현재 약 1,427개 정도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 이거를 당장 기업이 사용 가능한 형태로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기업의 중요 데이터가 몇 개의 엔터프라이즈용 어플리케이션 내에 통합돼서 관리되었지만 이제는 이제 다양한 유형의 팀이나 뭐 시장 상황 또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전문화된 사스 앱들이 도입이 되게 됐고 또 이런 사스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모니터링, 데이터 모니터링 같은 것들도 많이 필요해졌고 또 따라서 보안이 필요한 앱들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최근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관리해야 하는 IT 조직이나 보안 관리자는 IT 운영의 정책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틀라시안 제품은 어떨까요? 아틀라시안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뭐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 컴플런스, 대표적으로 비트버켓 같은 이제 사스 서비스들이 있죠. 그 아틀라시안의 사스 서비스들은 다른 사스 서비스들처럼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각 개별 팀에서 아틀라시안의 각 사스 서비스들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냥 그 법인카드를 그 등록을 하기만 하면 손쉽게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팀별로 사스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환경 내에서는 사실은 그 기업의 IT 담당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이런 그 클라우드 인프라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아틀라시안의 이제 지라 컴플런스를 설치형으로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는 구성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IT 조직에 의해서 관리되고 또 우리 기업 전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계정 관리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액티브 디렉토리나 LDAP 같은 게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틀라시안의 지라나 컴플런스나 빗버켓 반부 같은 서비스의 계정 관리를 또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 AD나 LDAP 같은 애들이 꼭 아틀라시안과 되지만은 않고 또 공통의 어떤 기업 내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과 연계해서 어떤 공통의 그 인증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계정 관리를 수행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설치형에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IT 거버넌스를 구성을 하려고 한다면 이게 훨씬 더 많은 복잡도가 따라 붙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아틀라시안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적은 비용으로 쉽게 클라우드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도 가능한 거거든요. 뭐 IT 부서에서는
그 ITSM 솔루션으로서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라는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또 그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사용자들한테 가이드를 줄 KB 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컴플런스를 별도로 계약을 해서 구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팀에서는 개발 관리를 위해서 지라 소프트웨어와 빅버켓을 그 별도로 또 구매해서 쓰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마케팅 팀에서는 업무 관리를 위해서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와 그리고 트렐로 같은 것들을 계약해서 쓰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전통적으로 온프라미스 환경의 구조였다면 우리가 AD나 LDAP 또는 통합 계정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계정 관리가 가능했을 거예요. 하지만 클라우드 인프라에서는 저 사이트 개별마다 별도로 계정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틀라시안의 솔루션 이외에 만약에 커뮤니케이션 목적으로 슬랙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이제 이메일이나 문서 편집 같은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또 오피스 365를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또 각각의 또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협업을 위해서 이렇게 사이트들을 넘나들어야 된다면 그 복잡도가 더욱더 증가를 하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오늘은 이제 아틀라시안의 억세스와 옥타를 활용한 계정 관리를 수행을 함으로써 클라우드의 활용성을 확대하면서도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틀라시안은 클라우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3가지 원칙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항목들을 꼽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신뢰 가능한 네트워크와 그렇지 않은 네트워크의 구분을 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로 아이덴티티에 기반한 인증 정책을 유지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로 트러스트 기반 원칙을 따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보안 인프라 환경에서 기업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사실 네트워크를 구분하고 경계를 두는 것이 가장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를 트러스티드 트래픽과 언트러스티드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안 인프라 담당자는 사실 이 경계를 뚫리지 않는 것에 집중을 했었죠. 근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다양한 SaaS 어플리케이션을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더 이상 전처럼 네트워크를 구분짓고 경계를 나누는 것이 사실은 힘들어졌죠. 이러한 환경에서 이제 개별 팀들이 관리되지 않은 SaaS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별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이런 SaaS 어플리케이션들이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은 사무 공간이나 집 혹은 이제 직원의 모바일 단말을 통해서 사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IT 담당자가 사실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겠죠. 한 가지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수행했던 모든 어플리케이션과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는 트래픽들을 다 파악하고 컨트롤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그 현업들과 이런 계속적인 마찰을 일으키는 방안이 먼저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우리가 수행했던 그런 전통적인 네트워크 구분, 이런 보안 인프라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또 하나의 방안이 되겠죠. 사실 더 이상 그 직원들이 사용하는 모든 IP 주소를 파악하고 모든 단말을 추적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앞에서 얘기했던 트러스티드 네트워크, 트러스티드 트래픽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제로 트러스트의 출발점입니다. 더 이상 트러스티드 네트워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에서는 트러스티드 구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고 또 항상 검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이루는 3가지 원칙은 사실 굉장히 심플해요. 먼저 기존에 있던 구분을 철폐를 하는 거고, 대신에 어플리케이션에 억세스하는 사용자의 아이덴티티와 사용 중인 장치, 억세스하는 위치와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억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런 접근 통제가 동적이고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인증과 권한 부여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아키텍처는 아이덴티티라는 개념 아래 만들어졌고, 제로 트러스트 세계에서 경계를 나누는 이제 주요한 기준이 예전에는 네트워크 구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는 개별 사용자의 아이덴티티가 되겠죠. 아이덴티티는 누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권한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여러 정의를 단 2가지로 압축해서 표현을 한다면 오센티케이션이랑 오서라이제이션으로 볼 수 있겠죠. 리소스에 접근하는 사용자는 본인을 인증할 수 있어야 되고 리소스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통적인 환경에서 사내에 뭐 LDAP 기반의 인증 서버를 구성을 하고 이를 활용해서 회사 전반의 어플리케이션의 통합 인증 도구로 우리는 이제 사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뭐 VPN이나 뭐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트러스트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었죠.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전략을 취하는 데 있어서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이유 자체는 이제 리소스에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가 아까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검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인증하는 방법을 단일화하고 중앙 집중화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싱글 사인온이라는 개념이 이제 중요한 거죠. 클라우드 리소스로의 접근을 그러니까 IT 어떤 관리 조직이 관리하지 않는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이거를 검증은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우리는 불안전 요소를 안고 가는 거겠죠. 하지만 SSO를 구성을 한다면 우리가 아는 포인트를 통해서만 이제 인증과 접근이 이루어질 거고 여기에 더해서 멀티팩트 인증 같은 것들을 이제 추가를 한다면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인증을 강화할 수도 있을 거고 누가 언제 어디에서 우리 데이터에 접근했는지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싱글 글로벌 어카운트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에 내 이메일 계정으로 그 계정을 하나 만들게 되면 이 계정을 가지고 모든 사이트를 접근하는 그런 개념이죠. 아틀라시안은 이제 이렇게 이 하나의 계정으로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에 액세스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우리가 뭐 사스 어플리케이션의 아틀라시안 클라우드만을 예로 들어본다면 클라우드의 사이트가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클라우드 사이트별로 각각의 다른 계정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이트를 옮겨 다닐 때마다 새로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의 사이트를 씀으로써 우리 조직이 쓰고 있는 각각의 클라우드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일원화 할 수 있고 또 어떤 다른 협업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사이트의 접근도 하나의 계정으로 인증을 함으로써 이 단일 계정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특정 유저가 어떤 어플리케이션, 어떤 사이트에 어떤 권한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한 번에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에서 아틀라시안은 이제 클라우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으로 경계를 두지 않고 사용자의 아이덴티티를 관리하고 항상 의심하고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원칙을 따르는 것을 꼽았습니다. 아틀라시안은 이제 이런 원칙을 따르면서도 사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또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단일 계정을 사용하는 정책을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과 사스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클라우드 보안 전략과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보안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전통적인 인프라 구조에서 많이 사용되던 AD와 같은 통합 인증 시스템이 어떻게 변환되었는지, 그리고 또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ID 공급자, 저희가 보통 이제 IDP라고 부르죠. IDP 공급자 넘버원 지위를 획득하고 있는 옥타 솔루션에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또 이에 대한 간단한 데모 같은 것들도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클라우드와 사스 어플리케이션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타의 자체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옥타를 사용하는 고객사가 평균적으로 약 88개 정도의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저희 웨비나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의 약 50% 이상의 참석자분들이 조직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응답을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또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의 약 44% 정도의 비율로 조직 내 하나 이상의 인증 시스템을 사용 중이시고, 또 비슷한 비율로 통합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해외에 비하면 아직은 국내에서 사스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숫자가 적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도 사용하는 사스 어플리케이션의 숫자는 시간이 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로 어떻게 보면 가장 폐쇄적인 환경에서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권조차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의 사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슬랙 같은 이제 많이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 툴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어떤 사스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려는 노력을 최근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환경에서 SaaS 어플리케이션의 인증 통합을 수행할 수 있는 옥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타는 2009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고요. 2017년에 나스닥에 상장돼서 작년에 약 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약 1만 곳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회사부터 스타트업, 그리고 모든 산업군에서 다양한 고객사가 옥타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고객사들에서는 업무를 위한 시스템 접속에서 옥타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 500만 명에 이르는 일일 접속자의 안정적인 인증을 보장하는 것이 옥타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또 옥타는 안전한 인증이 어려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옥타에는 약 7,0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들과의 연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미 사전 정의된 연동 커넥트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굉장히 쉽게 싱글 사인온이나 MFA 정책들을 먹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옥타는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서 꾸준히 리더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등 아이덴티티랑 액세스 매니지먼트 분야에서는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트러스티드 존과 언트러스티드 존의 경계를 나눌 수 없는 환경에서 보안의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 부분은 바로 부실한 아이덴티티의 관리이겠죠. SaaS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아이덴티티를 통합적으로 그리고 일관된 정책하에 관리할 수 없다면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보안 모델을 구성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덴티티를 통합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옥타는 워크포스 아이덴티티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워크포스 아이덴티티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SaaS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계정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사무를 통해 가지고 싱글 사인온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IT 관리자나 서비스 사용자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계정의 암호가 유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옥타는 어드밴스드 MFA를 활용 가능하고 또 이 MFA는 옥타에서도 항상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실제 옥타를 쓰시는 실제 고객분들도 MFA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워크포스 아이덴티티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SaaS 어플리케이션들의 계정을 중앙 집중화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의 강력한 아이디 패스워드 체계를 만든 이후에 어플리케이션에 접근 시 이 MFA를 통과하도록 정책을 구성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MFA의 옵션은 뭐 SMS나 OTP나 뭐 푸시 방식, 또 뭐 토큰 방식, 유비키 같은 토큰 방식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이제 이 MFA 팩터를 선택을 해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피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잠깐 그 상황에 기반한 접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상황에 기반한 접근 관리는 먼저 접근을 요청하는 사용자가 어느 사용자 그룹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접근을 요청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네트워크에 기반한 그 컨텍스트를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접근하려고 하는 사용자의 IP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IP 주소인지 또는 우리 조직이 사용하는 것으로 등록되지 않은 IP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또 접근을 이제 요청하는 사용자의 디바이스가 뭐 그동안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됐었던 장비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치에 기반한 접근 제어도 가능한데 이를테면 뭐 오전 10시에 미국에서 접근했던 사용자가 갑자기 1시간 뒤에 중국에서 접근하는 걸로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상황에 기반해서 접근 제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컨텍스트, 그러니까 상황에 기반한 정보를 또 기반으로 인증을 수행을 하고 여기 MFA까지 먹이면 우리가 패스워드 없이 패스워드 리스트하게 접근 제어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강력한 인증 체계를 구성하는 것과 별개로 옥타에서는 좀 더 정책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을 또 제공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프로비저닝.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되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AD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정을 동기화해서 한 군데서 관리하는 거 그게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옥타가 이미 7,0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미 커넥터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등록되지 않은 그 어플리케이션들이라도 그 스킴 프로토콜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옥타의 SDK나 API를 활용을 해서 커스텀으로 커넥터를 구성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라이프 사이클 관리라는 게 있는데
이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통해서 뭐 신규 입사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접근이 필요한 SaaS 어플리케이션들의 권한을 자동적으로 넣게 한다든가, 또는 그 신규 입사자가 퇴사자가 발생을 했을 때 이 퇴사자의 계정을 어떻게 이제 좀 자동적으로 수월하게 뺄 수 있게 한다든가를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정보는 이제 중요한 정보 자산이고, 이에 대한 탈취 시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인증이나 인가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포렌식할 수 있도록 중앙 집중화하고자 하는 요구는 항상 있어 왔죠. 그리고 옥타는 이러한 인증과 인가에 대한 전체 로그를 중앙 집중화해서 대시보드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플렁크나 IBM 큐레이더 같은 심스 시스템과 연동도 가능하죠. 지금 보시는 장표가 이제 워크포스 아이덴티티 수트 전체를 도식화한 화면인데요. 보시면 이제 싱글 사인온이나 MFA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어드밴스드 서버 액세스 같은 제품들도 있는데, 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서버에 접근 제어 모듈이나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두고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별도의 옥타의 제품인 거고요. 이러한 이제 제품들은 다 유니버셜 디렉토리 하위에서 위에서 동작이 되게 되고, 이 유니버셜 디렉토리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저 프로비저닝에 의해서 들어온 계정들이 이 UD 안에, 유니버셜 디렉토리 안에서 관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옥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워크포스 아이덴티티에 바로 적용 가능한 이미 포팅이 되어 있는 7,000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사실 SSO나 MFA를 고객이 직접 구성을 하더라도 한 20분 내외의 시간대로 충분히 구성을 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덴티티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아키텍처를 이루는 기본 요소이고, 싱글 사인온 구성을 통해서 접근 경로를 단일화하고 어느 지역이나 공간이나 서비스에 상관없이 강력한 인증 정책을 구축하고, 자동화된 아이덴티티의 수면 관리를 통해서 아이덴티티 유실의 경로를 최소화하고 오센티케이션과 어소라이제이션에 대한 현황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안 위협에 신속히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옥타에 대한 이제 설명을 제가 좀 드렸고요. 실제로 옥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데모를 짧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준비한 데모 사이트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사이트에 접근을 할 때 일단은 처음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기반으로 인증을 수행을 할 거고요. 들어가게 되면 옥타를 통해서 접근 가능한 SaaS 어플리케이션들이 내 앱 대시보드 안에 띄워지는데, 현재는 아무런 어떤 것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리자에게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메일로 관리자한테 이 내용이 전달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자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할당을 해줄 수도 있지만, 셀프 서비스로 내가 직접 어플리케이션들을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앱 추가 메뉴에 보면 쭉 나열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카테고리별로 잘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구글 닥스를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글 닥스를 추가하고 있죠. 구글 닥스를 추가를 하게 되면 아까 내 앱 메뉴에서 구글 닥스 링크 아이콘이 활성화될 거고,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최초에 구글 닥스에 로그인하는 데 필요한 암호를 입력하도록 팝업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입력한 계정 암호는 옥타에 저장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접속을 했을 때는 패스워드 없이 바로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저장을 해놓은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 앱 메뉴에서 각각의 앱에 설정 메뉴로 들어가서 자격증명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패스워드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 또 옥타에 로그인 했을 때 자동 시작 버튼이 만약에 활성화되어 있다면 구글 닥스로 바로 로그인이 되게 돼요. 일단 구글 닥스는 이제 지워버리고 이번에는 관리자 메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메뉴에 접근을 할 때는 이제 MFA 투팩터 인증을 좀 인앱을 해놨는데요. 저희는 이제 옥타 베리파이라는 옥타 자체 앱을 통해 가지고 인증을 받을 거고요. 저는
그 OTP보다는 푸시 알림을 통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푸시 알림을 누르면 제 이제 핸드폰에 이런 형태의 그 옥타 베리파이 화면이 뜰 거고, 제가 이제 yes, it's me 누르고 그리고 지문 인증을 수행하게 되면 해당 내용이 이제 옥타로 전달이 되고, 이 내용이 전달이 되면 이제 로그인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가 사용자가 요청을 했던 워크스페이스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플리케이션 메뉴로 이동을 하면 브라우저 앱 카탈로그라는 메뉴가 있는데, 브라우저 앱 카탈로그에 우리가 바로 적용 가능한 옥타에서 제공되는 SaaS 어플리케이션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커넥터들이 여기에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카테고리별로 잘 구분이 되어 있죠. 뭐 애널리틱스에는 스플렁크나 타블로 같은 것들이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소셜 로그인 항목으로 뭐 구글이나 뭐 MS, 링크드인 같은 것들도 있죠.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할 거고요. 애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는 바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싱글 사인온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누르고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이제 도메인을 입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 라이센스 수를 입력을 하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증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인증을 할 건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웹오스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아이디 패스워드로. 그 밖에 뭐 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할 사용자를 지정을 하죠. 어사인 메뉴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단일 계정으로 해서 계정을 하나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록하고 나면 해당 사용자의 대시보드에 가보면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아이콘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그 대시보드, 내 앱 대시보드에는 제가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들어 놔서 제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런 이제 아이콘들을 정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구글 닥스를 로그인할 때 패스워드 입력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메일 입력할 때 이 지메일에 로그인하기 위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 지메일로 로그인이 될 거고요. 저는 이미 구글 계정이 브라우저에 몇 개 걸려 있는 상태라서 얘가 이제 브라우저에서 알아서 찾아서 로그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용자랑 관리자가 같은 계정을 쓰고 있어가지고 이 메일에 보면 아까 워크스페이스를 추가해달라는 요청이 메일로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물을 해볼 건데 저희가 지금 아까 패스워드를 입력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잘못된 패스워드로 한번 넣어 볼게요. 만약에 111로 넣을 건데, 만약에 이 사물이 아닌 그 웹오스로 인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쌈을 설정한 이후에 뭔가 패스워드 오류가 나면서 접근이 안 돼야 되는데, 쌈을 정상적으로 설정이 됐다면 바로 로그인이 되겠죠. 그래서 쌈을 이제 셋업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까 어플리케이션 추가했던 메뉴로 이동을 해서 아까 웹오스 인증 부분에 웹오스 말고 쌈을 2.0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이 쌈을 구성에 필요한 가이드들도 뷰 셋업 인스트럭션 버튼을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 가이드대로만 따라가시면 굉장히 손쉽게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옥타의 쌈을 SSO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지스트의 어드민 메뉴로, 그러니까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어드민 메뉴로 콘솔로 이동을 해서 시큐리티 메뉴에 가가지고 싱글 사인온을 위해서 쌈을 그 사인온 URL이나 사인아웃 URL 같은 것들을 넣으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증키 또 URL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드민 포탈에. 그래서 인증에 들어가 보면 타사 IDP를 위한 통합 SSO가 있죠. 저 메뉴를 통해서 사물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미 구성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봤었던 그 가이드대로 지금 제가 구성을 한 거고요. 사인인 페이지 URL 넣고 사인아웃 페이지 URL 넣고 그 다음에 인증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미 업로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패스워드 체인지 하는 URL 넣어 놨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업이 다 마무리
있습니다. 세이브를 누르죠. 세이브를 누르고 이번에 해볼 거는 이제 사용자 그 포탈에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사물 인증으로 동작하는지를 검증을 해볼 거예요. 저희가 아까 패스워드를 바꿨었죠.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바로 로그인이 되죠. 이게 사물로 현재 로그인이 되고 있는 화면이에요. 저희가 아까 패스워드를 바꿨는데도 로그인이 되니까 웹 인증을 거치지 않고 사물로 로그인이 되고 있는 거겠죠. 네, 지금 자격증명 부분도 사물 설정에서는 변경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다른 어플리케이션들도 마찬가지로 사물로 로그인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사물 구성을 마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옥타의 브라우저 플러그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아이콘들 접속도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데모 화면에는 빠져 있는데 Alt O 누르시면은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MFA를 넣어 볼 거예요. MFA를 넣을 텐데, MFA는 사인 온 폴리시에서 MFA 기본 정책을 제가 이미 만들어 놨는데 룰셋만 지금 아직 저장을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룰셋을 모든 그룹에 대해서 넣어 놓을 거고요. 지금 만들 거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룰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접근하는 IP 주소, 우리가 미리 지정돼 놓은 존이 있다면 그 존, 또는 이제 그 존이 아닌 위치에서 들어올 때 이거를 허용을 할 거냐, 그리고 어떤 팩터를 이용해서 허용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옥타 베리파이가 기본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아까 처음에 저희가 로그인 했을 때 아이디랑 패스워드로 사용자가 로그인 한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MFA를 활성화하게 되면 사용자가 로그인 할 때도 멀티팩터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도록 강요를 하실 수가 있고요. 강제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어플리케이션별로 MFA 정책을 별도로 설정을 해 두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아까 저희가 셋업했던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MFA 설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별로 정책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세이브를 누르면 다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이제 로그아웃 하고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MFA 인증이 활성화가 됐죠. 네, 이런 식으로 MFA도 굉장히 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옥타는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아이디 공급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의 계정 관리 부분에 대한 설명과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아이디 공급자, 옥타의 연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제 옥타를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보안 모델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이러한 IDP를 활용을 해서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아틀라시안 클라우드는 싱글 어카운트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싱글 어카운트를 사용자 입장에서는 접근의 편의성을 제공을 해주니까 좋고, 그 조직의 입장에서는 이 계정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느 사이트에 접근 가능한지를 하나의 뷰에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사이트 자체는 점점 분리되고 단편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회사를 합병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지사를 해외에 설립을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합병되는 회사가 이미 클라우드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지역별로 어떤 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클라우드 사이트를 별도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의 부서가 사용하는 몇 개의 클라우드 사이트들이 모이게 되면 회사 전체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프로덕트의 수는 많아질 테고, 이로 인한 관리의 복잡도도 높아지겠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프로덕트의 수가 많아질수록 단일한 뷰를, 관리의 단일한 뷰를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이트라는 개념은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한 개념일 것 같은데요. 아틀라시안 클라우드는 사이트라는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디무브랑 디무브 EU라는 사이트가 있다면,
어떤 사용자는 dmove 이후랑 dmove에 접근을 해야 될 거고 어떤 사용자는 dmove 이후에만 접근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권한을 넣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각각 사이트별로 개별로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이 되겠죠.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틀라시아는 이제 오거니제이션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라고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조직은 이제 기업 전체가 사용하는 지라, 컴플런스, 서비스 매니지먼트, 비트버켓과 같은 모든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제품의 계정 및 접근 권한을 통합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조직은 이제 관리자가 특정 메일 도메인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을 함으로써 조직이라는 것을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에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같은 도메인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만약에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아까 우리가 그 도메인 인증, 소유권 인증을 받았던 조직 내에 자동으로 사용자가 매핑이 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조직이라는 메뉴 뷰에서 제공되는 매니지드 어카운트를 통해서 이런 계정들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틀라시안 억세스라는 제품이 별도로 있는데 이 아틀라시안 억세스는 아까 그 오거니제이션 개념 위에서 동작되는 제품인데요. 여기에 오거니제이션이라는 개념 위에 그 사용자 프로비저닝 그리고 사물 싱글 사인온 MFA 그 다음에 계정 관리 정책 같은 것들이 포함함으로써 우리가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의 보안을 좀 더 강화하는 어떤 그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제품입니다. 아틀라시안 억세스에는 이 사용자 프로비저닝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용자 동기화, 즉 유저 프로비저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틀라시안이나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할 때 이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아틀라시안은 억세스를 스킨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옥타나 애저 AD, 원로그인, G수트와 같은 기존에 있던 아이디 프로바이더에서 제공되는 사용자나 그룹 정보 같은 것들을 동기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옥타를 예로 들면 옥타의 사용자 정보가 업데이트 됐을 때 아틀라시안 억세스에 해당 정보를 가져온다든가 또 그룹을 기반으로 해서 지라나 컴플런스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사용자 프로비저닝을 했을 때 이점은 앞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가 이제 신규 직원이 온보딩 했을 때 권한 관리를 쉽게 할 수 있고 권한 매핑을 쉽게 할 수 있다. 두 번째가 이제 비용 관리 부분인데 보통 이제 클라우드 사이트들은 그 쓴 만큼 비용을 과금하는 형태로 유지가 되고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사이트 역시도 사용자 계정 단위로 과금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퇴사자가 발생을 했을 때 적절한 시점에 퇴사자의 계정을 디저블 시켜준다면 우리가 클라우드 비용을 적절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저 프로비저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그룹 동기화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서 이 그룹 기반으로 접근 관리를 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접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에서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권한을 나눠 놓은 부분이죠. 그래서 조직 관리자, 그리고 사이트 관리자, 각 제품의 관리자, 그리고 각 제품의 어떤 하부 단위의 모듈의 관리자,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 특정 사용자한테 너무 많은 권한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라고 아틀라시안에서는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감사 로그를 통해서 누가 언제 권한을 부여받았고 또 그룹이 수정됐는지 같은 것들을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시안 억세스를 사용하는 고객은 이제 투팩터 인증이나 패스워드 정책을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이를 통해서 인증을 강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옥타나 애저 AD,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같은 이제 그 IDP 를 통해 가지고 사물 싱글 사인온을 또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인증을 강화를 하실 수가 있죠. 사물 싱글 사인온을 사용을 하면 아이디 제공자와 직접 인증 정책을 설정할 수 있고 IDP 대시보드에서 클릭 한 번으로 아틀라시안 제품에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증가한다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시안의 액세스의 AD와 연계 이제 모듈은 대충 이제 이런 형태를 띌 거거든요. 그래서 옥타가 AD와 다이렉트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옥타가 AD에 있는 사용자 정보를 프로비저닝하고 옥타가 또 억세스와 연계해서 억세스에 AD로부터 가져온 사용자들을 전달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억세스라는 그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존의 온프람에 있는 AD의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우리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사이트의 계정 관리를 수행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좀 길게 얘기를 했었던 내용을 좀 서머라이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스 어플리케이션이나 클라우드와 같은 이제 개방적인 구조의 환경에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랑 사용자 아이덴티티를 중앙 집중화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틀라시안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그 어거니제이션 조직을 활용을 하면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의 모든 계정을 하나의 뷰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옥타의 사용자 프로비저닝 기능을 통해서 억세스와 연계를 하면 하나의 아이디 관리 체계를 통해서 인증 및 권한 관리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는 사용자에게 싱글 사인온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쉽게 클라우드 환경에 접근하게 함과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단일한 아이덴티티 관리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을 강화하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멀티팩터 인증을 통해서 사용자 인증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권한 감사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면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스 어플리케이션의 보안도 강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이번에는 억세스와 그 옥타에 연계하는 부분을 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저희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사이트에 좀 로그인을 해볼 거예요. 저희 데모 계정 같은 경우에는 G수트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이라서 구글로 로그인을 할 거고요. 구글의 패스워드로 아틀라시안 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바로 권한관리 부분을 보기 위해서 저는 이제 관리 메뉴로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의 어드민 메뉴로 이동을 할 거고요. 어드민 메뉴로 이동을 하면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사이트에 처음에 가입하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의 도메인 인증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이제 도메인 소유권 인증을 받을 거고요. 저는 이제 텍스트 레코드 기반으로 DNS를 통해 가지고 도메인 인증을 받을 거예요. 근데 아직 이 텍스트 레코드를 저희 도메인 서버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이 실패했고요. 요건 조금 이제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옥타에서 아틀라시안 클라우드를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라시안 클라우드를 검색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옥타를 통해서 아틀라시안 클라우드를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고 아까 워크스페이스 추가했듯이 애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굉장히 손쉽게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에 대한 싱글 사인온 구축이 가능하시고 이번에는 사인온 옵션으로 이번에도 일단 웹인증 기반으로 해서 구성을 할 거고요.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쌈을 설정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이 쌈을 설정도 뒤에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똑같이 또 이제 사용자를 어사인 해야 되겠죠? 어사인 하는 거는 좀 뒤에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온프라미스 환경에 구축되어 있는 AD를 한번 붙여볼 거예요. 이번에는 옥타에다가. 그래서 그 설정하는 방법을 보시면 옥타 에이전트라는 것을 AD 도메인의 도메인 멤버 서버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옥타 에이전트란 소프트웨어가 그 중간에서 옥타에 AD의 인증 정보를 던지고 또 AD에 있는 그 사용자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옥타에 던지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는 저희 그 테스트 AD 서버에 도메인 컨트롤러에 저희는 바로 설치를 했어요. 옥타 에이전트를 바로 설치를 했고 지금 에이전트가 구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에이전트 구동했을 때 썼던 서비스 어카운트가 지금 그 도메인 관리자 그룹에 포함되지 않아서 포함시키고 자동적으로 재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AD 서버의 OU는 그 HQ OU에 있는 내용만 불러올 거고요. HQ OU에는 우리가 이제 불러와야 될 계정이 한 2개 정도 있어요. IT 디비전 OU랑 매니지먼트 디비전 OU에 2개 정도의 계정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그룹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비저닝, 그 AD 연결 설정을 다 마무리하게 되면 옥타를 통해서 AD 프로비저닝을 진행을 할 거고 사용자 정보와 그룹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AD의 에이전트를 설치를 했으니까 사용자 정보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가 잘 동작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프로비저닝 메뉴로 이동을 해서 옥타로 가져오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체 OU를 다 불러올 건 아니고 HQ OU 하위에 있는 애들만 불러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룹이랑 이제 사용자 정보에 대한 OU를 기본적으로 UI를 통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세이브를 누르면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풀 임포트를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AD에서 사용자 정보와 그룹 정보를 옥타로 가져왔어요. 가져오고 어사이먼트 컨펌 하면 사용자가 옥타의 people 쪽에 사용자 계정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디벨로퍼 A, 제가 이제 AD에서 불러온 계정이고 마이 컴퍼니도 AD에서 불러온 계정이거든요. 정상적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다시 억세스로 이동을 해서 아까 이제 저희가 했던 도메인 베리피케이션은 다 끝났죠. 이번에는 사용자 프로비저닝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이제 옥타에서 억세스에서 사용 가능한 메뉴들을 좀 훑어보고 있어요. 사용자 프로비저닝은 말 그대로 사용자 프로비저닝일 거고 지스트랑 다이렉트로 연계 가능한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스트랑도 다이렉트로 붙이실 수가 있어요. 사용자 프로비저닝을 위해서 별도의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디렉토리를 만들면서 생기는 베이스 URL과 API 키를 활용을 해서 아까 저희가 옥타에서 셋업을 했던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의 프로비저닝 옵션에 해당 정보를 입력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양방향으로 그 유저 프로비저닝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디렉토리 기본 URL 복사해서 어디든가 붙여놨고요. API 키도 복사해서 어딘가에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옥타로 넘어가야 되겠죠? 옥타로 넘어와서 어플리케이션 메뉴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메뉴에서 아틀라시안 클라우드로 들어가겠죠.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의 프로비저닝 메뉴가 있습니다. 프로비저닝 메뉴를 통해서 우리는 아틀라시안 억세스와 옥타의 계정을 통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심플하죠? 뭔가 개발이나 복잡한 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UI에 제공되는 메뉴들만 클릭함으로써 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LDAP 베이스로 계정을 관리를 할 때 뭐 스키마 설정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프로퍼티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을 나중에 좀 이제 신경을 써서 맞춰주시면 되시고요. 이런 이제 어트리뷰트들 LDAP 어트리뷰트들에 대한 설정이 나중에 필요한데 이 부분도 사실 거의 디폴트 값으로 다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는 저희가 이제 사용자별로 개별로 어사인을 해줬는데 지금은 제가 지스트, 그러니까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불러온 그룹이랑 AD에서 불러온 그룹을 어사인을 해놨어요. 근데 저 그룹 내에 사용자가 없는 상태라서 사용자를 또 추가로 어플리케이션에 어사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4개 정도의 계정을 어사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억세스에서 해당 계정들이 정상적으로 불러와지는지 저 4개의 계정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이 3개가 있고 AD 계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억세스로 다시 넘어와서 억세스에서 아까 만들어놨던 디렉토리를 볼 거예요.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새로 동기화된 사용자가 4명으로 늘었죠. 그리고 뭐 디렉토리에 대한 로그들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 오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 사용자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디렉토리 안에 관리되는 계정으로 다 포함이 됐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디벨로퍼 A는 AD에서 불러온 계정이고 나머지들은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가져온 계정입니다. 여기서 접근 권한 같은 것들을 이제 그룹 단위로 넣으실 수가 있고 한 군데서 수행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단일 계정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갔지만 그룹 단위로 해서 넣게 되시면 좀 더 수월하게 각 어플리케이션별로 접근 권한을 넣어 주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실제로 해볼 텐데요. 지금 디벨로퍼 A라는 계정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저희는 현재는 이네이블 되어 있는데 계정을 이제 옥타에서 디액티브 처리를 해볼 거거든요. 디액티브를 했을 때 이 계정이 억세스에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사용자가 하나가 빠졌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옥타를 통해서 AD에 있는 정보를 프로비저닝하고 이거를 억세스, 그러니까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에 동기화하고 그리고 옥타를 통해서 사용자 계정을 한꺼번에 디저블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연계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용하는 사스 어플리케이션의 수가 많다면 굉장한 편의성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죠. 그리고 이제 쌈을 설정하는 부분을 좀 이제 수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저희가 워크스페이스에서 했던 것과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사인온 설정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증 정책을 쌈을로 바꾸고 쌈을 바꾼 부분에서 제공되는 가이드 통해서 쌈을 설정을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살짝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쌈을 설정에 대한 가이드가 있죠. 이거를 저는 억세스에 똑같이 넣을 거고요. 억세스에 똑같이 넣었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억세스에 똑같이 넣으면 쌈을로 로그인이 가능해지시게 되세요. 지금 이제 쌈을로 로그인하고 있거든요. 또 아틀라시안의 그 억세스에는 인증 정책이라는 걸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서 계정별로 투팩터 인증을 설정을 한다든가 아까 쌈을 싱글 사인온 같은 것들을 계정별로 다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책을.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저희가 썼던 옥타 베리파이를 이용한 MFA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데모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아까랑 똑같이 이제 MFA를 구성을 하고 실제로 MFA를 통해 가지고 아틀라시안에 로그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푸시 알림을 받아 가지고 똑같이 구성을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틀라시안 그 억세스와 그 옥타를 연계를 해서 AD에 있는 계정 정보를 프로비저닝하고 또 옥타에서 제공되는 어떤 아이덴티티 관리에 대한 정책들을 설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의 보안을 좀 더 강화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데모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Q&A 세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잠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옥타를 통한 아틀라시안 계정 관리 시 아틀라시안 자체 로그인도 가능한 건가요? 뭐 이런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네, 이 부분도 아까 정책 설정을 통해 가지고 구분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기업에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기반의 클라우드 계정 관리를 수행을 하시려고 하실 때 이제 고려할 사항들을 여쭤보셨는데, 일단은 통합 계정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확정짓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사스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떤 건지 조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제공되는 또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인증 정책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죠. 거기에서 출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도 있네요. 데모 영상에서는 이제 저희가 GUI 환경에서 진행되는 내용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옥타는 이제 아까 옥타 API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웹훅이나 레스트로 필요한 기능들을 호출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파이썬이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API를 호출하고 적용하는 것들을 파이썬 모듈로 직접 이제 개발해서 쓰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굉장히 손쉽게 아이디 관리를 진행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은 좀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저희 웨비나에 참석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